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24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현금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표는 우리 사회에서 현금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앞으로는 현금 대신 디지털 화폐와 같은 다른 결제 수단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사라지는 현금 거래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은행 거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및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 거래를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매일의 매출을 정리하고 월세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은행 계좌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여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으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용도에 맞게 계좌를 잘 활용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은행 거래는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국민, 신한, 우리하나, 농협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중은행들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계좌의 사용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약자로 현금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화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반 화폐, 즉 현금입니다. 둘째,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셋째, CBDC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CBDC는 전자 형태로 발행되며 법정 통화와 동일한 비율로 현금과 교환이 보장됩니다. 이는 민간 암호화폐와는 달리 가치 변동이 없고 중앙은행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CBDC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거액 결제형 CBDC로 금융기관 간 자금 결제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주로 대규모 거래에 사용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는 소액 결제용 CBDC로 개인이나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액 결제용 CBDC는 일상적인 거래에서 사용되며 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국제적으로 바하마 나라에서는 39만 명의 국민을 금융 시스템에 포함시키기 위해 샌드달러라는 CBDC를 발행하였으며 여러 신흥국에서 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도 CBDC 도입을 위한 테스트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는 우리 사회의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작년 10월에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액 결제용 CBDC는 주요 은행들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금융위원회는 CBDC 시스템 내 지급 이체 서비스가 혁신 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테스트에 참여하는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하나, 기업, 농협, 부산은행 등 총 7개 은행입니다. 이들 은행은 이용자에게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줄 예정이며 고객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예금 토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물건을 사기 위해 현금 대신 예금 토큰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위해 현금을 전환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자신의 전자지갑에서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예금 토큰을 이동시켜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계좌 이체 방식과는 달리 CBDC 시스템에서는 계좌 대신 전자지갑을 사용하게 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테스트에서는 10만 명의 일반인이 테스터로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은행들은 토큰 사용처를 선별 중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은 같은 농협 계열의 하나로마트와 협의 중이며 다른 은행들은
주요 편의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의 목적은 실제 사용을 위한 준비 단계로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도 디지털 화폐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받는 바우처가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며 개인이 모바일로 전자지갑을 개설하면 해당 액수만큼 디지털 화폐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로 복잡한 정산이나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 도입으로 인해 정부 지원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며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CBDC에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CBDC와 기존의 은행 계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로 안정성이 높고 가치 변동이 적습니다. 반면 기존 은행 계좌는 개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디지털 화폐 도입이 개인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가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가 실제 상용화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디지털 화폐의 상용화는 결제 방식의 혁신을 가져오고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 시 현금을 준비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기술 발전과 함께 키오스크와 같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주문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 도입에 따른 사이버 해킹과 같은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더욱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이러한 변화에 앞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고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